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최근에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또 로또 청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도 내 집을 입주도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도 난리판이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엽기적인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어떤 점을 우린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최근에 청약에 고가점자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 현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가점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자, 이분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돈 되는 지역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의 돈 안 돼도 비인기 지역까지 가서도 이 고가점자들이 청약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그 이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된 청약인데 새 아파트를 이대로 날려야 되는 건지 난리판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비 입주자 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발을 아주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 자,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천하면은 굉장히 집값이 거의 뭐 33평 아파트가 20억 이상의 높은 집값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반값 아파트 분양을 했죠. 근데 이 반값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샀을 거 아닙니까? 전생에 네가 나라를 구했니? 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반가 아파트를 과천에서 분양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분양을 받았을 당시에는 8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고 나서 이제 입주 때가 돼서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우리가 뭐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분양을 8억 정도 받게 되면 여기서 대출은 우리가 한 4억 정도 받을 거를 예상을 하고 여기에 자금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입주 때가 되니까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8억 원의 현금이 모조리 다 필요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자,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분양 가격은 15억이 안 돼서 대출에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과천시의 전용 84제곱미터 33평 아파트의 가격이 16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가격이 높게 오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추정 시세, 이거는 KB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KB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탓에 잔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과천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재 현행 대출의 문제가 뭐냐면 15억 원 이상에 있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을 전면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미만에 있는 집들이나 대출이 나오는 거지 이상 넘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양 가격은 분명히 15억도 안 하는, 10억도 안 하는 8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입주돼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을 딱 실행을 시키려고 봤더니 15억 원이 주변에 시세기 때문에 대출을 한 푼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현금 가져오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현금을 다 마련할 수가 없잖아. 이 4억이 현금이 어디 있어? 그러면 됐어요, 전세라도 둘게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8억짜리 이제 분양을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란 말이죠. 1차, 2차, 3차, 4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잔금 치르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실입주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입주 의무가 생기는데 전세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전세도 못 놓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도 저도 못해요. 내가 입주도 안 되고 전세도 못 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전매가 제한되는 첫 번째 아파트 사례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10년간 전매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팔 수가 없는 아파트란 소리예요. 그러면 6개월 내에 입주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매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팔지도 못해, 전세도 못 나, 입주도 못해.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떡하란 소리입니까? 이런 것처럼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대출 제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이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정말로 무주택자분들 상황을 알고서 이런 자꾸 제도를 변경을 하고 더 강화를 시키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니, 기왕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분상제는 일단 집값을 낮추잖아요. 저렴한 금액의 주택을 공급하는 분명히 좋은 순기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따라 붙는 제도들, 대출 제도들 이거를 잘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 거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뭐가 의미가 있답니까? 그리고 이번에 2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더 또 보강을 해놨어요. 아니 공공택지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세 80% 미만이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분상제 적용을 하니까. 그럼 여긴 또 거주 의무 기간을 5년이나 딱 못 박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시세 대비 80%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3년으로 또 못을 박아놨어요. 자, 3년 동안 이제 무조건 거주해야 되고 5년 동안 무조건 거주해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또 플러스가 되죠. 10년 동안 전매 제한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딱 묶어놨어요. 이게 와, 이거를 들어가지 못하면은 팔 수 있게라도 해주던지 전매 제한 자체를 풀어버리던지 안 그러면은 이 거주 의무 기간을 풀어서 전세를 줄 수 있게 하던지 아니 법을 이렇게 유동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돈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돈 많은 사람만 그럼 들어가서 분양을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거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분양가 상한제, 이 대출제도 15억 이하의 참 깝깝합니다. 이런 상황도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참 뭔가 좀 많이 배려를 하고 이런 저런 상황을 진짜 내가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정말 15년, 20년, 30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시면서 여기까지 와서 분양을 어렵게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수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현행 제도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저는 무작정 내가 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다라고 해서 남들이 거기 청약을 하니까 따라 들어가실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략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눈높이를 좀 낮추세요. 너무 새 아파트의 가격 로또 아파트에만 우리가 열을 낼 필요가 없이 그러지 마시고 눈높이를 좀 낮춰서 내 형편에 맞는 내 자금에 맞는 내 대출 규모에 맞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이 현재 3기 신도시만 해도 그래요. 현재 900만 명 정도가 3기 신도시를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얼마죠? 32,0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32,000.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낙첨되시는 분들은 거의 890만 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 890만 중에서 1%나 2%에 있는 사람들이 매수로 전환된다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 2%, 1%만 해도 8만 명이 넘습니다. 2%면은 거의 16만, 17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매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눈높이 낮추라는 얘기는 서울 안에서 굳이 내가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 왜 최근에 오피스텔도 괜찮은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집 마련하실 수 있는 거고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도 마련하실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조금 노후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입지가 좀 좋아질 만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GTX라든지 주변에 뭐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좀 내가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과 서울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동수로 따지면은 총 322개 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 거의 서울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강남, 송파, 서초, 동작, 영등포, 서대문, 강동구까지 싹 다 묶어놓은 상태고
뭐 실로 뭐 좀 돈이 될 만한 지역들은 싹 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강북 쪽에서도 노원구, 상계동, 창동 뭐 이런 지역들, 중계동, 창동은 아니네요. 상계, 중계 이런 지역들 싹 다 앞으로 재건축 될 만한 지역들 다 묶어놨고, 아래쪽으로 청량리 쪽 재개발 될 만한 지역들 다 묶어놨고, 은평구 재개발 지역들 묶어놨고, 또 강서구의 마곡지구 주변 묶어놨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하남 쪽 다 묶어놨고, 아래쪽으로 광명, 경기도 쪽에서도 괜찮다라는 광명 다 묶어놨고, 과천 쪽 다 묶어놨고, 거의 뭐 좀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전부 분상제로 묶어놓고, 여기 역시도 대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33평 아파트가 과천처럼 15억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그러니까 물론 돈 버는 부분은 리스크가 아니겠지만 자금 여력이 애매하신 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 굉장히 큰 리스크, 이도저도 못하고 10년 동안 또 재당첨 제한까지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좋은 지역들, 돈 될 만한 지역들은 암만 청약가점이 높은 만점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중요한, 이게 제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자들, 만점자들이 그냥 경기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84점 만점 통장이 뭐 그 반포의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84 만점이 나왔죠. 청약 가점 인플레 현상이 경기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못 받는, 이 안에서 상한제 지역에서 못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가점자들 같은 경우가 피해서 가는 거죠. 아까처럼 분상제 피해서 파주 운정신도시 당첨자 최고점이 74점이랍니다. 이 74점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지 74점이 나오냐면, 자, 5인 가족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지 32점 점수를 맞을 수 있고,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 돼야 17점을 넘어야 이 점수를 다 합쳤을 때 74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의 파주 같은 데 가서 받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세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아래쪽에 보면 경기도 안양, 뭐 평택, 과천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힘드니까 이분들이 또 안양으로 가는 거예요. 안양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은 청약 가점 또 74점. 야, 이게 세상에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뭐 평균도, 전 더 놀라운 거는, 야, 안양인데도 최고점은 그렇다 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당첨자 평균 가점도 66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도 좀 돈 좀 덜 될 것 같은 지역들도, 역시 비인기 지역들도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양평도 그래. 양평의 최고 가점도 74점이랍니다. 자, 예전이면은 서울권에서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청약 가점 70점 정도 되는 것들도 이제는 경기도 아파트에서도 70점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울 안에서 굉장히 경쟁도 치열한데, 이 경쟁뿐만이 아니라 돈 없으면은 이제는 서울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그나마 돈은 없는데 가점은 높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경기도까지 가서 비인기 지역 가서 청약에 당첨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얼추 점수 20점, 30점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아예 그냥 도전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이 좋고 내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 전략도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자금 수준이나 대출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눈높이 좀 낮추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힘들면은 언제든지 우리 꼰대들 상담 창구 통해서 두들겨 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고, 최선을 다한 영상들도 만들어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내용이 시청자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 해주시게 되면은 정말 우리 꼰대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물러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